여러분은 혹시 오후 6시 퇴근 카드를 찍고 문을 나설 때 진짜 나로 돌아가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낮 동안은 누군가의 팀장으로 혹은 유능한 대리님으로 불리며 팽팽하게 긴장된 삶을 살다가도 해질녘 골목길을 돌아 집으로 향할 때면 문득 내 마음속에 숨겨둔 작은 꿈 하나가 불쑥 고개를 들 때가 있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런 아주 사소하지만 뜨거운 내뱉음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조윤민, 김경민 저자의 세탁소 옆집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그저 무모한 삽질처럼 보였을지도 모를,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찬란했던 8평 맥주가게의 기록들이죠. 우리 맥주가게 한번 해볼까? 라는 그 한마디가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그리고 진짜 세탁소 옆집에서 피어오른 수증기 같은 다정함이 우리 삶을 어떻게 위로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따스한 골목길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서울 도심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어느 후덥지근한 여름날 저녁이었지요. 퇴근 후 시원한 맥주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고단함을 위로하던 두 친구 윤민과 경민의 대화는 아주 사소하고도 무모한 농담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무언가 대단한 창업을 꿈꾸거나 인생의 역전을 노리던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10,000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모니터 속 엑셀 숫자와 복잡한 지표들의 영혼을 저당 잡힌 채 퇴근 후엔 텅 빈 방 안에서 소진된 에너지를 간신히 추스르던 아주 평범하고도 고단한 도시의 직장인이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잔 속에서 터지는 탄산 방울이 유난히 반짝였던 걸까요? 아니면 겹겹이 쌓인 피로가 어떤 폭발적인 생존 본능을 불러일으킨 걸까요? 누군가 먼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맥주를 마음껏 팔 수 있는 작은 구멍가게 하나 있으면 어떨까? 남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취향으로만 가득 채운 그런 공간 말이야. 그 말은 처음엔 술 기운에 흩어지는 가벼운 수증기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불씨를 남겼고 그들은 그날 이후 홀린 듯 금호동의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숲 대신 그들이 찾은 곳은 낡은 기와집과 낮은 담벼락, 그리고 빨랫줄에 널린 옷가지들이 정겹게 펄럭이는 금호동의 오래된 골목이었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마주한 곳이 바로 진짜 세탁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10평도 차에 되지 않는 작고 초라한 상가였죠. 낡은 창고로 쓰이던 그곳의 문을 처음 열었을 때 켜켜이 쌓인 먼지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두 사람은 그 거친 벽면에 칠해질 따스한 페인트 색깔과 그곳을 채울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이미 마음속 스케치북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을 세탁소 옆집이라 짓고 시작된 그들의 일상은 말 그대로 찬란한 삽질 그 자체였습니다. 낮에는 세련된 오피스룩을 입고 복잡한 수치와 회의를 주재하는 엘리트 직장인의 가면을 썼지만 퇴근 벨이 울리기가 무섭게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달려와 직접 페인트통을 들고 벽을 칠하며 밤을 지새웠지요. 드릴을 들고 가구를 조립하다가 손가락에 생채기가 나고 낯선 전기 배선과 씨름하며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하얀 벽면에 수채화 물감이 번지듯 그들의 취향이 담긴 소품들이 하나둘 채워질 때마다 그들은 비로소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다는 생경하고도 짜릿한 감각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가게를 준비하며 매일같이 마주친 옆집 세탁소 아저씨는 젊은 사람들이 왜 여기서 이 고생이야? 라며 혀를 끌차기도 하셨지만 어느새 당신의 다리 밑판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수증기처럼 묵묵히 그들의 시작을 지켜봐 주시는 가장 든든하고 다정한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저씨가 무심하게 건네준 시원한 바카스 한 병은 그 어떤 고급 와인보다 달콤하게 그들의 목을 축여주었죠. 드디어 첫 영업을 시작하던 날, 서툰 손길로 캐셔를 조작하며 손님들에게 건넨 첫인사는 어서 오세요. 오늘 맥주 맛이 참 좋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라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인사는 차가운 도시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두드리는 다정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금호동 주민들은 하나둘 이 작은 공간이 품은 진심 어린 온기를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던 엄마들이 잠시 들러 시원한 탄산수를 마시며 고단한 육아에 숨을 돌리고 하루 종일 상사의 눈치를 보며 자존감을 깎아먹던 젊은 직장인들이 들러 가장 쌉싸름하고 차가운 맥주 한 병으로 마음의 응어리를 씻어내기도 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맥주 거품처럼 몽글몽글 피어올랐고 어느 금요일 밤에는 주인장들의 취미를 살려 작은 디제잉 파티를 열기도 했는데 좁은 공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음악 비트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던 그 순간들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게 흘러갔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일은 단순히 맥주를 파는 행위를 넘어 누군가의 인생 한 조각을 가만히 들어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단골 손님이 건넨 사소한 연애 상담에 밤이 깊어가는 줄 몰랐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재고 관리 실수로 당황하면서도 그 모든 서툰 순간들을 기록하며 서로의 얼굴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지요. 회사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내 손으로 직접 땀 흘려 무언가를 일궈내는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그들은 8평 공간에서 하나하나 온몸으로 배워나갔습니다. 세탁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수증기가 골목을 포근하게 가득 채우고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손님들과 맥주 한 잔을 나누며 지는 노을을 바라보던 그 정지된 듯한 시간들. 두 주인장은 그 작은 공간에서 사계절을 보내며 누군가의 안부를 진심으로 묻고 나의 고유한 취향을 꿋꿋하게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삶의 기술인지를 몸소 겪어냈습니다. 가게가 점차 동네의 사랑방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두 주인장은 더 이상 회사에서의 직함이나 연봉으로만 자신을 정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무거운 맥주 박스를 나르고 직접 안주를 준비하며 보낸 그 고된 시간들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가장 보송보송하게 말려주는 건조기 같은 역할을 해주었지요. 8평 공간은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숨 쉴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우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 공간에도 변화의 바람은 찾아왔고 물리적인 문을 닫아야 하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폐점을 앞둔 며칠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만난 모든 얼굴과 모든 대화, 그리고 공기 중에 떠돌던 비누 냄새와 맥주 향기를 가슴속 깊은 곳에 하나하나 새겨 넣었습니다. 마지막 날,
단골 손님들과 나누었던 뜨거운 악수와 그동안 고마웠어요. 덕분에 위로 많이 받았어요. 라는 말 한마디는 그들이 보낸 2년이라는 삽질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눈물겹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열쇠를 반납하던 그 시릿한 밤에도 그들은 슬퍼하기보다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금호동 골목길에 정성껏 뿌린 다정함의 씨앗은 여전히 그곳을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푸르게 숨쉬며 자라고 있을 테니까요. 이 책을 함께 쓴 조윤민, 김경민 저자는 구글 코리아와 벤처 캐피털이라는 소위 말하는 성공의 정점에 있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화려한 직함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독과 진짜 자아를 찾기 위해 기꺼이 땀 흘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를 최고 삽질 책임자와 최고 자빌 책임자라 부르며 낮은 곳에서 사람들과 눈을 맞춘 진정한 인생의 모험가들이죠. 가끔 우리는 효율과 생산성이라는 잣대로 모든 행동을 평가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나지막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건네줍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의미 없는 것들을 잔뜩 하는 과정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지나고 보니 그 중에 정말로 의미 없는 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 라고 말이죠. 남들이 보기엔 아무런 돈도 명예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소한 삽질들이 모여 결국 나라는 사람의 고유한 색깔을 만들고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단단한 주춧돌이 되었다는 고백은 참으로 시릿하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함께한 세탁소 옆집 이야기 어떠셨나요? 8평 공간에서 피어오른 따스한 온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주름까지 매끄럽게 펴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무모해 보일지 몰라도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가슴이 설레는 여러분만의 세탁소 옆집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이 아껴온 그 예쁜 꿈들을 댓글로 살짝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닿아 오늘을 살아갈 다정한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게나마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마음을 어루만져줄 좋은 책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